하남 교산 신도시에서는 그 안에 판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을 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남 교산이죠. 교산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올해 8월에 직방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당히 최고 1위 자리에 올라 있는 곳이 바로 하남 교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청약 정보 유의사항까지 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진짜 중요한 게 부적격이죠. 부적격.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민영 아파트와 다르게 청약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요번에 진짜 중요한 정보, 청약에 대한 그 전략 있죠. 노하우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그 중에서 사전 청약의 핵심 하남 교산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천연동, 교산동, 충궁동, 덕풍동 일대,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 넓은 하남 교산이 왜 3기 신도시 중에서 핵심이냐? 바로 서울서 2.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전 청약을 하는 단지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규모가 더 큰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 교산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하남 교산의 교통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제일순환도로 있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천호에서 하남까지 BRT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지하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의 GTX 다음 가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송파에서 하남까지 도시철도 같은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금 있죠. 그리고 가밀지구 있죠. 하남 교산 신도시, 그리고 이제 하남시청까지 요 라인들이 28년도까지 해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호선이 하남 미사까지 해서 쭉 연결돼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나가는 선이 오금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강남권까지 30분이면은 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 신도시랑은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걸리는 시간들이 차원이 많이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남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미사 지역이 시세도 상당히 높고 상권도 잘 돼 있고 동네도 깔끔하고 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가까운데 거의 중강남권 아니냐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하남 교산까지 해서 라인까지 교통 구축이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강남권이 아니라 진짜 강남을 능가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요번에 그 3기 신도시가 한 10만 1,000호 규모 정도로 해서 이제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이 중에서도 하남 교산이 3만 3,000호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3% 정도 차지를 한 거죠. 인구로 따지게 되면은 한 7만 8천 명, 한 8만 명 가까운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남 교산에서 공공 분양으로 해서 나가는 게 한 4,700세대 정도 공급이 됩니다. 이제 사전 공급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요번에 3차 사전 청약이 11월 달에 들어가죠. 이때 들어가는 게 1,000호가 들어갑니다. 1,000세대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2,500세대 정도가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 교산은 여의도 공원의 한 10배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녹지 공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그리고 전체 규모로 따지게 되면 녹지 공간이 3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옛날 1기, 2기 신도시 했을 때는 그때는 7, 8%, 11%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3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따질 때 녹지 공간에 대한 선호도, 이게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서 보시면 돼요. 1기 신도시에서 또 문제가 됐던 거, 2기 신도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분당 같은 경우를 가지고 배드타운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어.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그냥 여기서는 잠만 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같은 신도시 내에다가 일자리를 같이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게 한 75만 제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아마 거의 동등한 수준이나 그 수준을 능가를 하게 되는 면적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는 그 안에 판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족용지가 50%를 차지합니다. 이 자족용지는 뭐냐면은 지원용지, 복합용지 이렇게 되는데, 지원용지는 지원을 좀 해주는 거예요. 도시의 기능을. 그래서 물류창고도 있어야 되지, 지산센터도 있어야 되지,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산업시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복합용지는 산업, 상업,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거랑 같이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와 일자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남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약 기본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자격 그러면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다 무주택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리세대가 되어 있는 배우자 있죠? 역시 다 무주택으로 해서 되어 있어야 되고, 등본에 속해 있는 직계 비속까지 다 무주택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분양에서 들어갈 때는 속된 말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그냥 무조건 무주택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분가를 해서 이제 각자의 자식, 이렇게 다 등본상으로 다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빼줍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이 뭐 다른 데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주택을 공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 분양권,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입주권 마찬가지로 이런 기록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있죠.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집이 있으니까 사전 청약에 나서지 마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본의 아니게 승계 취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역시 안 됩니다.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역시 1%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역시 안 돼요. 요 기준은 그 공고문 날짜 있죠. 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을 함에 따라서 나 여기에 사전 청약을 넣어놓고 당첨이 됐는데 4차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싸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지역도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돼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다른데 사전 청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다른 데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럼 나 여기 취소할래요,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포기하신 분들 안 돼요. 1년 동안 다른데 그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4차 사전 청약에 못 넣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까지 22년도에 그 사전 청약을 또 못 넣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나오게 되면 아직 22년도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좋은 데가 딱 나왔을 때 거기에 청약을 못 넣어버리면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신중하게 좋은 지역을 하나 딱 골라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이다 보니까 특공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비중이 많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이다 보니까 특공에 대한 물량이 85%, 그리고 일반 공공에 대한 물량이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는 일단은 내가 다자녀가 되는지, 신혼이 되는지 아니면은 생초가 되는지 등등 먼저 특공에 대한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특공에다 먼저 넣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보험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일반 공급에도 넣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 전략입니다. 동종은 안 되고 이종은 된다고. 그러니까 다자녀에다가 한번 넣고 신혼에다 한번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안 돼요. 무조건 특공에다 하나, 일반에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넣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사람들이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은 다자녀가 되면서, 자녀가 셋 이상이니까 다자녀가 되면서 신혼이 또 7년 이내일 거예요. 그러면서 생초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내가 그럼 어디를 넣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기관 추천, 그 국가유공자, 장애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청약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데서는 내가 요번에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대로 넣으시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은 다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은 신혼이라든지 다른 데 넣으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진짜 생각지도 않은 자녀 뭐 넷, 다섯, 여섯이 막 나와버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그 기본 조건은 아니지만은 보통의 경우 신혼에선 자녀가 둘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생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초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는 안 돼요. 알바를 한 기록이 무조건 5개월 연도차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하심에 있어서 남편, 직장 생활하는 남편을 세대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로 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통장 가입 기간이 또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득 기준을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70%의 물량을 먼저 저소득자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작년도 월급 기준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100%,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이내에 들어가는 소득이 된다 그러면은 맞벌이 다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뭐 생초에서 넣는 게 낫다든지, 또는
맞벌이가 또 되는 경우가 내 소득 기준 와이프랑 나랑 다 합산을 해가고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 공급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일반 공급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만일에 내가 자산이 좀 있어.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차를 또 마침 또 좋은 거를 샀네. 예, 수입차를. 그러다 보니까 5구 타입 같은 것들을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자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소득 이런 기준에서 걸려갖고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5구 타입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부적격이다 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74나 84 쪽으로 해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자산 소득 기준에 충족이 된다 하시면은, 그리고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조금 낮다 하시는 분들은 5구 타입에다 넣으시는 게 청약 경쟁률이 좀 더 낮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4 타입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74 타입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신혼 부부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두 분이서 집을 보러 와도 집이 조금 좁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구 타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 2차 보시게 되면 사전 청약에 뭐 9만 건, 10만 건 이상 막 청약이 접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21대 1 정도 나오고 하니까, 자, 앞으로도 이런 사전 청약을 받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예전에 사전 청약을 할 때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분당, 판교, 일산 뭐 여러 가지, 뭐 동탄도 마찬가지고 한번 보세요. 1기, 2기 신도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시세는 직방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번에 필승의 의지로 꼭 유리한 쪽으로 청약 넣으시고 좋은 결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부적격 조심하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